논술이 뭐니?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논술이야, 그지?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전형적인 논술 문제가 맞아. 그 선생님도 논술 세대거든? 그러니까 논술을 처음에 이제 그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얼마큼 창의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논술을 잘하는 기준이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있잖니?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없이 어떤 주제를 내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응? 그래서 불행하게도 네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견해 쓰라고 나와. 그럼 도대체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니?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는 관심이 없어. 응? 무슨 얘기냐? 자, 우리 한양대학교 모의논술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질병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오늘날에는 질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나는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쓰지?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질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이 견해 쓰기도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모가 됐단다. 그러니까 이건 없고 그럼 어떻게 뭘 물어보는 거냐?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게. 창의적인 생각, 뭐 독창적인 생각, 예. 애쓰지 마라. 관심이 없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대학 교수는 있잖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정말 얘는 깊은 사고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셔. 그러면 제시문 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오겠구나라는 추출하는 능력, 제시문 독해해가지고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는 능력, 이거를 보자는 거야. 따라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안을 써서는 안 돼. 요거는 있잖니? 요거는 0점이야, 0점. 그지?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접근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합격 답안을 쓸 수 있지 않겠니, 그지? 그런데 문제는 있잖니? 견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 나온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이런 의문을 가지겠지, 그지? 맞아. 예, 그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그지? 선생님이 우리나라 논술 보는 대학교 문제 중에 강의 안 하는 논술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문제를 검토했다는 얘기지. 그러고 내린 결론이야. 그지? 그래서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단다. 사실 논술 문제니까 자신의 생각도 물어보고, 창의적인 생각, 동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잘해야지 논술을 잘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진정한 논술 문제 아니겠니? 난 그렇게 출제되길 바라는데, 지금 트렌드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상상력을 동원한 답안 0.1.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라는 거야. 그지? 보세요. 제시문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색깔을 바꿔볼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자, 하나의 제시문은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하다라는 제시문이 있고, 하나는 사회보다 개인이 중시하다는 제시문이 있어. 그러면 문제의 구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두 제시문을 내놓고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너는 개인과 사회 중에서 어느 한쪽을 중시하는 입장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지지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이 근거가 바로 너의 견해야. 근데 이 근거를 쓰는데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하고 어떻게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야, 딴 애는 모르겠지. 내가 책에서 이거 읽은 건데 내가 요거 내가 써야지. 아무도 못 쓰는 거로 써야지. 떨어진 거야. 그 순간 떨어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학교 답이 되겠니? 아, 그렇구나.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한데 그냥 너무 개인적인 의견에 치중하다 보면 이 개인들의 의견이 막 난무해가지고 사회 조직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그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왜 좋은지를 쓰는 패턴의 문제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묻는 거.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학생,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참고해서 해결 방안을 논술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서강대 2025년수 문제가 그랬고 단국대는 전통적으로 3번 문제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물어봐요. 이번에 숙대도 그렇고 이번에 한양대 문제도 그렇고 해결 방안을 물어본다고. 그지? 그런데 해결 방안을 쓰는 것이 너희 견해인데 해결 방안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제시문에 근거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 제시문에 이게 제시문이 나오는 거야, 해결 방안이.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럼 갖다 베끼면 되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제시문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네가 생각을 해야 돼. 그때 네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 견해할 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가만있어 봐. 이 문제가, 이게 그 개인을 탄압할 수 있다는 문제가, 개인이 희생이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개인이 희생이 된다. 그럼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 제시문을 보니까, 법을 개정하다는 제시문이 나오네. 아, 그렇다. 이 개인을 희생시키고 개인을 탄압하는 문제는 이 어떤 잘못된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할 때 가능하구나. 라는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 근거해가지고,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연결하는 그런 논리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와요. 자, 이거 선생님 잘 들어라. 요거는 내가 따로 정리해보고, 요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올 거야. 이를테면, 제시문에 근거하는 게 없어. 근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교수가 문제에다가 딱 적시를 하신 거야. 근데 이 문제점은 내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논술 문제가 나도 지겹도록 나오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다문화 사회 아니니?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제시문이 그런 거야.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양 사람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잘하는데 동남아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제시문이 나온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다른 근거할 수 있는 제시문이 없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너는 어떻게 쓸래?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정신을 가지자. 그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자. 초등학교 애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니? 야, 대학교 내일모레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한테 그런 글을 쓰라고 문제를 냈겠니? 근데 그런 말이 사실은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그지? 답답하지, 그지? 그러니까 논술을 할 때 일반적인 글이야. 일반적인 글. 상식적인 글이야.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옆집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글이야. 이런 글을 쓰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좋은 말 같은 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를 쓰더라도 그 안에 딱 논리성이 제시문의 근거하는 말들이 딱딱 내려올 때 이게 합격으로 가는 글이거든.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해결방안을 쓰시오 그랬는데 공간이 한 200자가 남았어. 근데 특별한 제시문이 없어. 그럴 때는 보세요.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 차원의 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차원이죠. 사회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은 의식이 되겠죠. 의식이나 태도 같은 겁니다. 아까 관용의 자세를 가지자 좋은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지. 그치?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오염의 문제고 자연 훼손에 관한 문제라고 내가 가정을 하잖아요. 제 질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여러 생태계 파괴 문제가 나타나서 인간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제시문이 나왔어.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교수가 물었어. 견해로 써야 돼. 답답해. 그지?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쓰게 되면 네가 글을 내리기가 좀 편하다 그런 얘기야. 첫 번째는 뭐 의식이나 태도예요. 의식이나 태도가 뭘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당장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지? 환경 문제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 아, 외국인들을 멸시하는 자질을 버려야 된다. 서양 사람한테는 말이야 우리가 껍벅 죽으면서 만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겠다. 라는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든지 인식의 개선,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든지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얘기인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럼 어떤 게 좋겠니? 이거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써줄게. 여기 1번, 같은 1번이구나. 제도, 법, 정책. 이거의 개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한양대학교 2025 논술 문제를 보니까 동반 자살에 관한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함께 죽는 일하고 다른 제시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제시문이 나왔어요. 이게 공통점을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통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을 쓰시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문제로 내가 샘플을 얘기해 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너무 살기 어려워. 신문에 자주 나오지? 너무 살기 어려워. 그래서, 지금 부모가, 너무 빚에 허덕이고, 먹는 게 어려우니까 죽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죽었단 말이지. 그지? 그지? 그 문제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공통점은 뭘까요? 그죠? 아이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공통점이겠지. 맞냐?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치? 이 문제가 나와야지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 근데 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네 견해를 쓸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말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산다라는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엄청난 많은 사회 문제가 있지. 사회 문제들이 뭐 한두 개는 이거지.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많은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하자. 난 요즘에 너희 같은 애들 보면 인사를 잘 안 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고등학생인데 내가 어른이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선생님인지 모를 테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또 한데 인사를 안 해. 나 기분 나쁘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야단칠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사회 풍토가 만약에 그 어른을 공경하는 풍토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야, 너 말이야, 어른한테 공경해. 얘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그럼 애가 얘한테 그런 공경해라는 인식만 심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 걔는 그 다음에 인사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는 인사 안 하겠지. 그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의 얘기를 해줄 때 훌륭한 견해, 해결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니?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그치? 법을 개선해야 되는 거지. 환경 오염을 저지르는 기업이 있을 때 기업에다가 불이익을,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무슨 뭐 법적인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 처벌하는 방법도 있겠지. 이게 강화돼야 된다. 반려동물처럼 자기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풍토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치? 만약에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살인 미수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개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정책,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해? 야, 너 인사 안 해? 앞으로 인사해? 걔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겠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은 거기로 국한된다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육을 강화해야 되죠. 인성교육부터 해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글을 써야지 훌륭한 견해를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어떤 문제를 쓸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쓰게 되면 답답해. 애들 원고를 보면은 밑에 선생님 잘 쓰다가 해결 방안을 못 쓰고 견해를 못 쓰거든? 그러면 그런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란다. 자, 정리해서 말해보자. 우리나라 논술 문제에서 견해 쓰기 논술 문제가 나오긴 한다. 그런데 네 생각을 물어보는 논술 문제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네 생각이 드러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뭐냐? 제시문에 근거해서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제시문에 근거해가지고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데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됐다? 그럼 너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200자라도 300자라도 너 쓰기가 아주 어려운 거야. 넌 떨어진 거야. 자, 그런데 제시문이 독해가 되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논리가 나올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네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떤 해결 방안을 쓸 때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함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견해를 쓸 수 있는 거란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견해 쓰는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